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야, 나는 이제 오늘 1호 서울 TV 가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이준석 연설이 뭐 TK를 울렸다, 뭐 TK를 감동시켰다.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그 이준석이 이제 뭐 대권 후보 지지 올라가서 뭐 3%가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고 하는데, 복습을 좀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거. 제가 어제 이 이준석 연설문이 얼마나 이 야비하게 이렇게 거짓으로 점철됐는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지어푼 게 이거 아닙니까, 요거. 이 중간 허리에 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성시킨 한마디로 이 거짓 선동 연설문인데, 여기에 지금 다 울고불고 난리 났다면서요. 지금은 도리 없어요. 그렇게 개돼지도 울라 그러세요. 어차피 큰 진실로 한 판에 엎어쳐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 싸우려면은. 이게 무슨 일? 내가 어제 요거를 강조 못해가지고 그런 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희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갖겠다며, 꼭 이렇게 사사로운이란 표현을 쓴다는 거죠. 사사로운.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비대위원으로 앉히는 게 유승민이나 이준석에게 사적인 도움을 준 건가요? 그러니까 표현 하나하나가 아주 비열한 게, 박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시키고 폄훼하고 조롱하는 투예요. 저거는 머릿속에 박근혜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는 자가 쓰는 글입니다. 이거 왜 사사로움이? 그 당시 제1여당이에요. 제1야당이 아니라 이준석에게 비대위원 타이틀 준 거는 제1여당의 당대표로서 청년에게 비대위원 자리를 준 게 왜 사적인 고마움입니까? 이게 공적인 행위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이를 봤어요? 그 전까지? 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영입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두루 받고, 그거 하나로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 당신 그 최순실이랑 해먹고 탄핵당하고 감옥 간 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인생 끝났는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준석 하나 영입한 거 그거 하나로 명예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정말 개싸가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거. 그쵸?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이준석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박 대통령이 이 당시 영입할 때는 이제 완전히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세력이 총선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정희하고 연대돼서 이정희가 이제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된다. 2012년 4월 총선이 막 그런 상황이었어. 2012년 4월 총선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역전승을 거두는데, 역전승 거두는 과정에서 사실은 비대위원이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기억날 건데 김용민이가 그냥 완전히 막말 퍼부은 게 드러났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 김용민을 잘랐어야 되는데 이 김어준이가 김용민 자르면 죽어 그래가지고 수도권이 다 엎어지고 있는데도 김용민을 못 잘라가지고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완전 무너지는 거를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수도분 시켰는데, 그걸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김어준이가 김용민이 머리 붙잡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무너지면서 역전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그 힘 갖고 이제 대선까지 이겨나간 거죠. 그래서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그거는 박 대통령의 개인 기량과 천운이지, 원래는 그 뒤에 상황을 보면은 친문 좌익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점령해가는 과정이어서 이길 수 없는 선거 두 개를 박 대통령이 이겨버린 겁니다. 그 대가로 탄핵을 당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힘 대 힘으로 붙었으면 지는 선거였어요, 그때. 근데 대통령 개인 기량과 운으로 이기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을 못 막고 결국 탄핵을 당했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윤석열이죠, 수사 주범이. 윤석열이 그때부터 박 대통령을 날리려고 최동욱과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막 조작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이거는 그냥 탄핵시키겠다고 덤벼들었단 말입니다, 좌익들이. 아무 일도 못했어요, 아무 일도. 그때 초반에.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 터지죠. 윤창중이 미국 방문했다가
성추행 사건 해가지고 거의 한 달을, 내 기억으로는 거의 한 달을 대통령이 일을 못해요. 두 가지 때문에. 국정원 댓글과 윤창중이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국정이 마비가 되는 사태입니다. 이게 탄핵이 뭐 박 대통령이 뭐 측근 관리 못해서 벌어진 게 아니고 정권 잡자마자 그냥 폭풍우처럼 몰아쳤어요. 그리고 또 나서 세월호 계속 거짓 선동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원했던 젊은 정치는 뭡니까? 진실투쟁을 해주길 바랬겠죠, 당연히.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박 대통령이 기대하는 게 이때 뭐 와장창 밀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종편을 나갈 때인데 사실 제가 굉장히 짜증난 게, 왜냐면 저는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워낙 밀리니까 이게 종편 가가지고 전부 다 박근혜 정권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광주 사태 문제로 종편 출연 금지됐지만은 금지되기 전에 저는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이거 도저히 왜 내가 나가서 박근혜 정권을 방어하냐. 그럼 그때 이준석이는 어떻게 했냐. 그때 같이 언론에 편승해서 박 대통령 쪽을 공격을 들어가. 이준석이 쪽에서는 유승민이부터 김무성이부터 이준석이까지 다 박근혜 정권에 공격을 들어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나씩 얻어먹은 자들은 저같이 아예 관계도 없고 캠프도 없었고, 심지어 저는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이 교체될 때 정부 광고가 다 잘렸어요. 친박 쪽이 저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가지고 제가 정부 광고 다 잘렸어요. 정권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연간 한 6천인가 7천만 원 날라갔어요. 저는 박근혜 정권 되면서. 근데 왜 내가 박근혜 정권을 방어해야 되냐. 내가 농객으로서 완전히 내가 자신있게 방어할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70%고 나머지 30%는 박근혜 정권에 일하는 사람들이 방어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떠밀려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맞붙었던 게, 계속 이제 이쪽에 통진당부터 이제 막 싸우고 종북애들, 왜냐면 이때 통진당 또 뭐 선거 부정 그때 이 문제로 해가지고 통진당에 독이 올라가지고 막 붙을 텐데, 통진당 세력하고도. 이때 이준석 2011년 3월 2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준석이는 이정희를 존경한다고 갖다 질러댔습니다. 이때 계속 우리는 싸우고 있을 때예요, 이 통진당 세력이랑. 그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같이 하나도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 통진당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한 자가 이정희를 존경한다고 떠들어대니, 제가 그때 저하고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제가 소통했던 친구가 김한수예요. 김한수가 인터넷 담당이잖아요. 제가 인터넷 미디어협회 당시 회장하고 있었고, 내가 이 김한수 앉혀놓고, 아니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종북이랑 싸우고 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키워놓은 애들이 이정희를 존경한다 떠드냐? 제가 엄청난 컴플레인 했죠. 저거 뭐 하는 거냐고. 자, 그래가지고 김문수 지사가 그 당시에 존경하는 사람이, 이게 김문수 지사가 이제 이준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라는 이유는 그 당으로 입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또 발끈해가지고, 도지사님은 당과 관계없이 열정과 헌신으로 많은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분으로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를 진보당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정치인의 이념에 대한 동조와 열정에 대한 인정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희대의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한마디로 이정희의 이념에 대한 동조와 열정에 대한 인정은 따로 간다. 이정희를 존경하는 것은 그의 이념이 아니라 이정희의 열정을 존경한다라는 희대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솔직히 이 서울대 3대 둔재라는 김문수 씨가 이 궤변을 못 잡아내고, 이준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덮어요. 요 논리를, 이거를 보고, 이 논리를 보고도 이게 지금 무슨 궤변인지 몰라가지고 덮어버려요, 김문수 지사가. 자, 이거 못 깨겠어, 이 논리를?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스탈린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그 열정 없이 그거 사람 200만 어떻게 죽여요? 김일성이가 한 얼마 죽였나? 60한 김일성이가 한 500만 명 죽였고 스탈린이 자기 그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거 빼고 자기가 독재할 때 그 농업정책 잘못해가지고 굶겨 죽인 것만 200만 명이에요. 히틀러는 이제 2차 대전까지 합치면은 한 1000만 명 죽였죠. 사람 1000만 명 죽이는 게 그게 열정 없이 가능해요, 그게? 웬만한 사람으로 해보라 그래, 1000만 명 죽이는 거. 히틀러, 김일성, 마오쩌둥, 스탈린, 좌익 독재자 하려면은 그거 열정 없이 불가능한데, 그럼 이준석이는 정치의 이념과 열정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공산하겠다는 이정희의 열정을 존경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어느 누가 지금 세계에서 나는 히틀러의 부지런함을 좋아하고, 김일성의 열정을 존경합니다. 이따위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김문수 지사는 이 궤변을 호통을 쳐야지. 아, 반갑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이러니까 서울대 3대 둔재라는 말을 듣고 다니지, 이러니까. 저는 이게 하도 황당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이제 채널A에 나가고, 이준석이 저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제가 이거 붙어 그랬어. 저하고 붙어보자고, 이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이게 지금 보수에다 사기를 쳐도 그렇지. 이런 궤변을 눌러놨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준석에 대해서. 요기야는 상징적인 사건이지, 장외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 정미용 대표 등등 막 백모 막 싸우고 있을 때 이준석 이런 애들은 그냥 무조건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을 했다고요. 조중동에 편승해가지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는 젊으면은 순수하고 더 진실에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자기가 혹시 거짓선동으로 당할 때 같이 싸워줄 줄 알았는데 젊은 애들에게 완장을 채워줬더니 조중동보다 더하네 이것들이. 이준석을 키운 것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안에. 싹 다 이준석들이에요. 거기 위원장부터 부위원 싹 다 이준석들이에요. 그냥 한 자리 주면 덥석덥석 받아가는 애들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2년 전쟁 벌일 때는 다 도망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청년을 기회를 주고 육성한 정책은 다 실패했어요. 이준석부터 청년위원회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거. 그리고 나중에 제가 청와대 쪽 사람들한테도 이걸 다 확인했어요. 박 대통령이 이거 다 실패했다고, 이거 자기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작이 튀어나와서 박근혜 당신 탄핵당한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성공해서 당신은 나를 발굴한 거 하나로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라는 개 싸가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